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걱정보다는 시장이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종목 고민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종목을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2,550포인트를 넘어서는 어떠한 주도 섹터가 좀 끌어가게 될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오히려 메인스트림인 기존에 있었던 거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2,500포인트 넘어가서부터는 분명히 종목을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셔야 되고, 그 교체해 나가실 때에 이 종목을 정말 교체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주챔 콜콜콜에서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접수 방법 밑에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는 02-3153-2641로 지금부터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접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화 상담 틈틈이 유튜브 상담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54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3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시장이 약간은 좀 눌려주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크게 개의치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눌려지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좀 10시 이후에 좀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다면은 2,550포인트를 장 초반에 잠깐 찍었다가 좀 내려오는 모양새가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보신다면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 자체를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늘은 좀 어색하게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 중심에는 알테오젠, 그다음에 휴젤, 보시면 펩트론, 뭐 리가켄 바이오, 코롱 티슈진 같이 기존의 코스닥을 끌어당겼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시 조금은 조정이 나와주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코스닥도 오늘 양봉의 흐름으로 장 초반보다는 좀 좋은 흐름, 이런 식으로 장 초반보다는 약간은 좀 우상향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코스피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550포인트를 오늘 잠깐 찍고 다시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딱 요 2,5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선, 연두색 선이 주가의 정배열로 좀 바뀔 수 있는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이동평균선을 밑에 깔고 음봉이지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저께와 그저께 60일 이평을 밑에 깔고 오늘은 오히려 양봉으로 730포인트를 위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은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왜 올라가느냐, 왜 올라가는데 평소와 다르게 올라가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랜만에 외국인이 코스피가 800억 정도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작지만 어쨌든 200억 정도, 그러니까 현물 기준 코스닥과 코스피가 현재 1,000억 정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선물이 오늘 4,000계약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오늘이 이제 금요일 시장일인 점만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 이 상승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거는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550포인트 가까이 왔으면 일단은 아마 수익 나신 종목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대외적인 변수,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그런 변수에 대해서도 아직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현물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많고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에서 좀 끝난 것 같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관세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막 밑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어떠한 센 발언, 정말 예상치도 못한 센 발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좀 밑으로 하방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시장은 그 반대급부적으로 또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르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박스권이 원래 2,550포인트에서 2,450포인트로 요 단기 박스권으로 시장을 일단은 관망세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2,550포인트 위쪽으로 넘어가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순 매수가 들어와야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바뀌면서 현물 매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오늘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최소한의 2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시장은 2,600포인트까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조금은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대응을 하시고 일단은 2,550포인트니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만한 타이밍은 한 번 정도 찾아왔다. 오늘 정도의 추가 상승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는 일단은 매도해서 현금을 챙겨놓는 그런 작전을 펼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랜만에 좀 부드럽습니다. 그저께인 수요일과 오늘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하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일수록 우리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는 게 요즘 시장에는 훨씬 더 좋은 자세다라고 마지막 멘트를 드리면서요. 저희 주책 콜콜콜 안내 방법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참여 방법 안내 잘 보고 오셨죠? 전화번호는 계속해서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1고요. 유튜브도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 남겨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화 상담 틈틈이 유튜브 상담도 진행할 테니까요. 지금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내까지 말씀드렸고요. 시장도 봤고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기술이요. 하나기술.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 1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요거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그래도 꽤 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요거 대략? 그래도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그래요? 한 달. 달이면은 그렇게 많이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또 주식을 사놓고 보면은 되게 오래된 것 같죠. 맨날 떨어져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예, 하나기술을 아마도 뭐 이렇게 많이 저점에 내려왔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일단은 하나기술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2차 전지 같은 전기차 같아요. 맞아요. 2차 전지 장비 쪽이에요. 검사 장비 쪽. 네.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우리가 2차 전지, 특히나 배터리 쪽에는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잘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안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저점에 사시는 습관을 들여셔가지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저점에 샀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맞다라고 보여져요. 하나기술이라는 종목 자체가 25,000원에서는 저도 더 이상 뭐 이렇게 지금 2만 원짜리에서도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은 아닌데 반대로 얘기하면 2만 원 이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25,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하나기술이
기술력이 나빠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은요, 지금 정해진 테마만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 뭐 방산, 화장품, 반도체 이런 것만 가죠. 네. 근데 2차 전지는 안 가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은 2차 전지 여태까지 안 갔으니까 이제 좀 갈 때 되지 않았을까라고 본인만의 기준, 본인만의 판단으로 들어가서 타이밍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2차 전지가 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25,000원에 지금 비중 10%, 그러니까 저점에서는 되게 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얘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25,000원 가까이 올라오면 그냥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우, 그러게 황송하죠, 그러기만 해도. 아, 그러세요? 25,000원까지. 25,000원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뭐 완전히 뭐 6만 원, 7만 원 고점에서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25,000원 근처 오면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금 메인 섹터들이 있잖아요. 잘 가는 친구들. 네. 예, 그런 친구들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저는 오히려 만약에 나는 그래도 멘토님 2차 전지가 좋아요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장주인 이런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를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인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솔루션요. 하나솔루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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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지금 빨간불 들어왔는데 매도를 얼마야 해야 될지 그거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26,750원.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요. 비중 3%요? 네네. 비중은 얼마 안 되셔서 좀 아쉬우시겠다. 그렇죠? 예, 얼마 안 돼요. 요거를 그러면 어저께 사신 건 아니죠? 아니요, 이거 하나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 거의 1년 가까이 되셨을 수도 있겠다. 예. 음, 그때 김현구 멘토님이 3만 원인가 3만 5천 원 간다고 그래서 조금 사놨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네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빨간불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상담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 종목을 계속해서 기다리셔라, 괜찮으니까 기다리자. 물론 트럼프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일단 트럼프는 우호적이니까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나 하나 그룹주들이 다 좋았을 때 얘만 안 갔잖아요. 예, 계속 맞죠? 떨어졌어요. 하나 예. 방산 쪽,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심지어 그냥 뭐 하나 지주사까지도 굉장히 올라갔을 때 하나 예. 솔루션만 안 갔는데요. 얘는 이제 거의 8자리까지 왔어요. 아, 그럼 지금 매도해야 돼요? 저는 비중 3%니까는 요거 고민 안 하고 그냥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3만 원에 팔아요, 그럼? 지금 가격에 그냥 파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저는. 아침에 3만 5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러셨어요? 맞네요. 예, 예. 3만 850원까지 오늘 올라갔었는데 예. 사실 뭐 몇백 원 차이는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매도해요? 이걸 왜 매도 사인을 드리냐면 수익을 네. 봤으니까요. 예,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전화 상담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요. 밑에 지금 안내 나가고 있죠. 02-3153-2641로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전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철도주 대아티아예요. 대아티아이.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420원에 30%예요. 요것도 제가 저번 주에 바로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그 차트 보고 좀 매매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네. 이게 돌파하는 분위기 같다 해가지고 좀 사봤고요. 네, 그리고 이미 정책주로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뭐 저출산도 그렇고 청년 실업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원전도 그렇고 이게 나올 게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지금 보니까 남북 경협이 조금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서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이번에 전고점을 넘어갔어야 되는 자리가 4,200원, 4,100원짜리였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못 넘어갔죠, 또. 예, 밀렸죠. 예, 밀렸어요. 근데 과거로 보면 제가 왜 이 대아티아이를 기억을 하냐면 아마 저번 주에도 이 똑같은 상담 코너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네. 한번 맞고 떨어졌고 여기서 맞고 떨어졌고 여기서 또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 주식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세 번이나 맞고 떨어진 자리니까 이번에는 정책도 좀 세고 그다음에 네. 남북 간의 관계도 어느 정도 좀 풀어지면 이번에는 뚫을 수 있지 않을까가 1번이고 두 번째 같은 생각은 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맞고 떨어진 자리니까 이번에도 맞고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는 이번에 4,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얘가 네. 만약에 맞고 떨어져서 다시 한번 밑에 자리 3,000원짜리로 내려오면 그때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 생각입니다. 네. 네, 근데요. 보통 아까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기술적인 매매를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보통은 이 돌파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 근데 사실은 돌파 매매라는 건요. 보시면요. 넘어가고 나서 4,100원 이상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돌파 매매예요. 네, 이번에 돌파가 되겠지 하고 밑에서부터 가는 게 돌파 매매는 아니고요. 이번에 네. 넘어가서 얘가 예를 들어서 현재가가 뭐 4,200원이다, 4,500원이다 하면 그게 돌파 매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고점을 완벽히 넘었기 때문에 돌파돼가지고 얘가 6,000원, 6,500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다시 원자리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 3,000원 초반대로. 예, 그거를 우리가 이날이 언젠가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어제 장중에 쭉 떨어졌다 다시 올려주긴 했는데 거래도 많이 아직 붙지는 않았고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면 어쨌든 우리가 비중 30%의 수익 중이잖아요. 얘는 정책으로 좀 움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을 다 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3,200원짜리, 3,100원까지도 내려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3,300원에서 3,200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고. 네네네. 일단은 수익을 챙겨놓는 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대아티아이가 어쨌든 뭐 대호 AL처럼 결국에는 이 고속철도 GTX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맞는데 이런 정책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3일 대선 테마 때문에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보통은 이런 것들은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5월 둘째 주, 빠르면 5월 둘째 주면은 얘는 시장에서 점점 관심을 잃어가서 그때는 보통 이 2,000원짜리 때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수익이 나셨을 때 오히려 챙겨놓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에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수익 실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넥슨 게임즈고요. 어떤 거요? 넥슨 게임즈. 넵튠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넥슨. 넥슨 게임즈. 네네네네. 네, 13,400원에 네. 30%입니다. 오늘 사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한 2달 됐어요. 그러세요?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이게 네. 저는 이제 관세랑 네. 사실 관세랑 이제 대선 좀 테마로 해가지고 그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해서 좀 샀는데 오늘 좀 올라왔는데 이거를 네. 그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나 그게 지금 판단이 안 서서.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이거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이게 지금 뚫기 되게 힘든 매물대는 맞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네네네. 오물조밀하게 이렇게 다 몰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박스권 하단이라 생각해서 그때 산 거거든요. 맞아요. 이때 사신 것 같아요. 저라도 이때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요때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아세요? 요날? 이날이 며칠? 네. 리포트. 맞아요. 네. 종목에 대해 잘 아시네요. 리포트가 안 좋게 나왔어요. 네네네. 네,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좀 떨어졌다 금방 회복을 했죠 또. 네네네. 근데 지금 또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을 맞고 또 내려왔죠. 거의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 4월 달에 내려왔을 때는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얘가 떨어졌고 거기서 갑자기 또 기점을 돌려가지고 전저점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랐다고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네네네. 거래가 동반되면서 또 급상승이 나왔고 보통 시청자님 제가 하나 여쭙자면 게임주라는 건요 특성이 있어요. 게임주들의 특성이 뭐냐면 게임주들은요 실적이 잘 나왔다고 주가가 가지 않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게임주는 뭐가 잘 됐을 때 주가가 갑자기 위쪽으로 쭉 올라갈까요? 신작 게임이죠. 맞습니다. 저 잘 아시는데 전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게 네. 오늘 반등이 네, 그냥 기술적인 반등인지 네네. 아니면 이제 좀 상승의 추세가 좀 된 건지 그게 판단이 안 서서. 일단은 요즘에 넥슨 게임즈가 신작 게임들이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마비노기 모바일이란 게임도 지금 구글 플레이에서 꽤 상위권을 등재가 돼 있고 거기다가 네. 이름이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라는 이 스팀 게임이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뭐 글로벌 흥행 신호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이런 신작 게임들이 아마도 성공을 하면은 얘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처럼 쭉 칸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 이때 왜 올라갔는지 아시죠? 네네. 네, 그 퍼스트 디센던트 그게 대박 치면서 올라갔잖아요. 네네. 게임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13,000원에서 15,000원짜리에서 이렇게 한동안 매매 이렇게 찡찡거리다가 얘가 3만 원대까지 쭉 올라왔거든요. 네네네네. 물론 이번에 뭐 3만 원까지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확정짓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게임 지금 2개를 냈는데 그 2개가 다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아직 얘가 주가에 반영은 안 됐다라고 판단이 돼요, 저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올라오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16,000원 정도 자리에서 비중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그 추후에 2만 원 넘어서까지 올라갈 때는 전체 물량을 다 덜어내가지고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물론 뭐 제가 게임주들이 뭐 실적 대비해서 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넥슨 게임주를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재무제표적으로도 상당히 투자 매력도가 넘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정말 이렇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참 이 종목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저점에서 잘 사셨고요. 오늘 이렇게 만약에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수익이 좀 난 거에 흔들릴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 좀 끝까지 잡고 가신다면 일단 16,000원대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엔 2만 원대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뭐지? 네. 원익 QNC. 원익 QNC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8,000원이고요. 아이고, 28,000원이요. 네.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써야 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비중 20%시고요. 네. 반도체들 갈 때 원익은 잘 안 가죠. 네. 한 번씩 가들도 안 가고. 맞아요. 저도 원익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원익이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갈까 제가 정말 사무실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왜 안 가는 것 같으세요? 원익은 왜 안 가는 것 같으세요? 잘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원익의 이 매출 비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익이 삼성전자 비중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요 고객처가 삼성전자 비중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주가를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더 괜찮지 않나요? 앞으로 보면 괜찮죠. 이 원익 QNC가 하는 게 네. 반도체 쿼츠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반도체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 원판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만드는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앞으로 반도체의 수요가 많아지고 반도체가 잘 팔리고 더군다나 요즘에 삼성전자가 파는 메모리형 반도체 자체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원익 QNC한테는 앞으로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그러면 좋겠죠.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되는 게 뭘까요? 좋을 것 같은데 고민되는 건 또 뭘까요? 많이 팔려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럼 멘토님 추가 매수를 할까요 말까요? 이게 또 고민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죠? 근데 저는 이 종목 추가 매수는 조금은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은요.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어요. 요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지금 바꿔놨는데 파란색 선이 개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초록색이 기관, 빨강색은 외국인. 그 외국인은 요즘에 원체 안 사니까 네. 차치한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원익 QNC가 개인들이 사서 모아가고 있을까요? 기관들이 사서 모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개인들이 사고 뭐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왜 개인들이 여기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게 빨강색이 개인인데 네네. 개인들이 사서 모으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청자님처럼 다 내려왔으니까 이 네. 자리에서부터 그냥 추가 매수 계속 해야겠다 라면서 계속해서 개인들이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직 아니에요. 개인들이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무조건 반대로 해서 수익을 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도 네. 너도 똑같은 개인인데 나와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하면 주가가 웬만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원익 QNC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의 원재료인 쿼츠 관련돼서 정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지금 17,500원짜리에서 16,000원 요 자리만 계속해서 한 달가량 지켜준다면 그 자리에선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나와요. 근데 왜 당장 지금 추가 매수는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주가가 혹시나 얘가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15,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를 지금 성급하게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래도 또 이제 17,000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17,000원에 아직 머무르고 있으면요. 저희 네. 지금 이 방송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을 받기 전에는 절대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이 종목은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추가 매수가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37만 원에 10%. 37만 원에 10%시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10%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이 종목이요? 네, 조금만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는데. 거의 바닥은 잡은 것 같거든요, 종목 자체가. 네, 저번에 살락하다가 못 샀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네. 이 종목은요, 그렇게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엄청 높은 거 아시죠? 예, 알지요. 네, 80조예요. 예, 그러면 이 종목 자체는요, 그렇게 막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물론 요즘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갑자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 올라가고 7% 올라가고 그때 살 걸 되게 아쉬움이 남으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죠. 제가 봤을 네. 때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 특히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요즘에 이런 식으로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제기된 다음부터는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매도 주요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 공매도 타겟 세력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이상 급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7만 원짜리에서는 정말 지금 잘 사셨거든요.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시청자님. 그때 그 조금 뒤로 와가지고 네. 저쪽으로 올라갈 무렵에 네. 그 샀는데 그날 그 다음 날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서 그 가격 안 오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종목 지금 한 35만 원 이하짜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32만 5천 원에서 한 34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예. 조금 더 자리 버텨주면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도 되거든요. 위쪽에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시장 자체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굳이 이 종목을 벌써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거에는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그럼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냐면요. 지금 이 가격 34만 원에서 한 2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렇게 초록색 선 보이시죠, 시청자님? 요런 식으로 요거. 예. 요 초록색 선이 지금 캔들 밑으로 내려올랑말랑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라는 건 얘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로 봐도 돼요. 그러면 아싸리 얘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32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자리에선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얘는 그 자리에서는. 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32만 5천 원, 한 32만 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상담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제가 뭐 강연의 안내를 항상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이번 주 자체는 좀 강해서 이제 좀 시장이 올라가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아직도 시장은 좀 살얼음판 걷듯이 조금 조심조심하게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양봉을 보여줄 때 우리는 약간 또 마음이 노곤노곤해져가지고 평소에 안 했던 실수를 좀 저지르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게 간단하고 녹록치 않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를 항상 저희 강연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꼭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런 팁,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S 일렉트리요. LS 일렉트릭.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만 5천 원에 8%요.
잘 사셨는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이게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아,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8%? 네. 요거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한 2주? 아, 2주 좀 넘었나? 네. 그러면 요게 뭐가 이렇게 땡겨가지고 사신 거예요? 가격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고, 네.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전력 전압 쪽, 전선 쪽. 네네.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근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참 고민이죠, 또. 네. 그러니까 주식이 참 어려워요. 떨어져도 고민이고 올라가지고 수익이 나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팔았다가 다음날 또 올라갈까 봐. 그렇죠? 네. 예,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욕심을 없애라라는 건 너무 이제 극단적이고 이상향적인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 났을 때 분할 매도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방법이기는 해요. 예.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당장 분할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네. 이 종목은 20만 5천 원까지 보는 건 어떨까요? 그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럼 분할 매도를 해야 될까요? 전량 매도 할까요? 저는 그것도 이제 시청자님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비중을 8% 뭐 얼마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중을 8% 가지고 있다면 저는 20만 5천 원짜리에서 전량 매도할 것 같아요. 네. 네, 매도해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전에 산 종목이 예를 들어서 20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요. 수익률이 한 15% 정도는 될 거예요. 네. 그러면 2주 만에 15% 수익을 냈는데 굳이 전량 매도를 안 할 이유가 없고 거기다가 일단은 20만 5천 원에서 추가로 더 상승하면 내가 LS 일렉트릭을 선정한 것처럼 다른 종목을 선정하면 되고 만약에 20만 5천 원을 맞고 밑으로 다시 떨어져가지고 15만 원, 16만 원대 내려오면 다 판 금액으로 다시 또 시작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투신이랑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은 맞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전력 쪽에 대해서는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미국 쪽의 빅테크주들이 뭐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이 20만 5천 원 가격을 찍어드린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61선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얘는 2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그 가격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는 20만 5천 원 정도 가격 왔을 때는 전량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넷마블이고요. 어떤 종목이요? 넷마블. 아, 넷마블. 네. 네, 77,000원 16%예요. 77,000원. 네. 16%. 이거 네. 고민 많으시겠는데요. 네. 아이고. 이거 뭐 추가 매수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 77,000원은 만든 거예요.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그 예전에 7만 원대에 왔었는데 네. 제가 엄청 빨리 순식간에 내려가가지고 못 팔았거든요. 아이고, 예전에 20만 원대 가고 막 이랬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주식 어렵죠. 그래도 네. 추가 매수 하셨어도 비중이 20%가 넘지 않는 게 그래도 다행이네요. 금액이 커요, 멘토는. 아, 금액이 크세요? 그럼 네. 지금 추가 매수도 또 어렵겠네요. 네. 아이고. 들고 가서 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은 제가 냉철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이 종목은 들고 간다고 해서 7만 원까지는 올라가긴 쉽진 않아요. 예. 제가 보통은 이런 종목을 이제 밑에서 하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냉철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넷마블이라는 종목 자체가 기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보시면 기업 자체가 2024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예, 계속 22년도, 24년도 적자 나오다가 매출액은 똑같은데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건 일단은 주가가 반등은 주어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주가 반등은 6만 원대까지밖에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길게 보더라도. 추가 매수도 해야 그래서 되네요. 그래서 7만 원대까지는 올라가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초반에 그 넥슨 게임즈도 똑같은 게임 테마주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넷마블은 조금 더 좋지 않게 보는 건 뭐냐면 그 앞선에 말씀드렸던 넥슨 게임즈라든지 아니면 시프트업이라든지 크래프톤처럼 넷마블을 대표하는 스테디셀러인 게임이 없어요. 게임 IP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신작 모멘텀으로 어떻게 주가가 좀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뭐 아직도 그렇다 할 이렇다 할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정말 재미난 대작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관계가 좋아지고 한알령 뭐 해지되고 이래도 안 될까요? 그래서 게임 네.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훈풍을 받아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가 약간 중국 한알령 얘기를 되게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이랑 한알령 해제가 되면 게임 테마가 굉장히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맞지도 틀리지도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게임을 판호를 갖고 들어가면 우리나라 게임이 엄청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 중국 게임 시장의 중국 게임 회사들의 그런 기술을 보면요.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만든 게임을 과연 중국 사람들이 할까 싶을 정도로 기술력이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한알령 때 뭐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시프트업 같은 종목들은 원래 좋아하는 게임 장르가 있으니까 갈 수는 있겠지만 넷마블 같은 애들이 같은 훈풍을 타서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과연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으로 쭉 하니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의견은 조금 반대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아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좀 잘라낼 수 있을 때 또 잘라내야 되는 게 사실은 실력이거든요. 정말 어렵죠. 근데 그게 참 저도 전화로 말씀드린 게 참 무책임해 보이긴 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을 7만 원대까지 뭐 세워라 내어라 기다리지 마시고 6만 원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바꾸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네. 생각이 돼요, 저는. 6만 원까지는 보신다고요? 6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네. 떨어지긴 했어요, 종목이. 지금 네. 자리도 잡았고. 추가 매수가 답은 답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네. 올라오면 6만 원대까지 가능하니까 추가 네. 매수가 가능하실까요? 라고 여쭤본 거예요. 네. 네, 자리는 잡은 것 같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케미칼 아, 롯데케미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7,000원에 25%요. 아, 87,000원에 25%. 네. 아이고, 이것도 고생 많으셨겠는데요. 아이고, 말도 마요. 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제가 종목명 듣자마자 좀 마음이 아프게 좀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어떤 게. 이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서 저기 멘토님 시킨 대로 하려고요. 아이고. 잘라님은 막 잘라버리고 싶어요. 아, 이거 안 잘랐으면 좋겠어요. 안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추가 조금 더 할까 싶어서요. 추가를 하기에는 그 롯데케미칼이 주로 하는 게 이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화학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롯데케미칼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화학 중에서도 기초화학 쪽을 해요. 기초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뭐 네. 이렇게 특정 메이커를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대전에 정말 유명한 빵집은 똑같은 밀가루로 만들더라도 더 맛있게 만들잖아요. 예. 근데 롯데케미칼이 그 빵집을 비유하면 더 맛있는 빵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똑같은 밀가루를 만드는 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밀가루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밀가루는 크게 사람들이 개의치 않고 그 빵집에서 만든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하는 기초화학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때문에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그냥 예. 이것만. 기다리면요. 이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기다리면 시간을 정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길게 본다면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85,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왜 추가 매수하지 말라 그러냐? 일단은 비중 25%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시청자님이 가지신 비중 중에 4분의 1이나 되고 거기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빵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밀가루를 만드는 똑같은 기초화학 소재 쪽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고요. 더군다나 중국 쪽에서 너무나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과연 옛날처럼 이런 식으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3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견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87,000원짜리 그렇게 막 이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87,000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고 나머지 현금을 다른 섹터로 가시는 게 좋아요. 화학 섹터는 저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안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도 이게 비중이 커서. 맞죠. 근데 더 비중이 큰데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고 해서 비중을 더 늘리는 건 더 부담스럽잖아요. 저 중간에 잘라내지 말고 그냥 끌고 갈까요? 잘라낼 만한 가격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그래도 저는 연말까지 좀 기다리신다면 꼭 연말에 됐으면 좋겠지만 연말까지 기다리신다면 85,000원 이상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은 계좌에서 그냥 없어요? 네? 손절. 손절은 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계좌에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냥 예. 지워내버리라고. 그런 다음에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저희는 전화 상담 잠시 쉬었다가요. 유튜브 상담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고요. 요즘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15,000원이죠. 15,000원에 10%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급등할 때 이제 이 자리에서 급등을 했다가 이 자리에서 한번 눌러줄 때 여기서 다시 급등을 해주겠지라고 N자 파동에서 기술적 접근을 좀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N자 파동이 됐던 뭐 돌파 매매 아니면 저점 매매 뭐 이런 단기적인 매매로 들어갔다면 항상 같이 부등호꼴로 가져가야 되는 건 손절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는 얘는 보통은 14,000원 정도 이탈을 했을 때 무조건 손절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주반도체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제주반도체가 하는 거는 소형 반도체예요. 초소형 반도체 우리 뭐 워치라든지 뭐 초소형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뭐 예전처럼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의 상승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딱 61선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15,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수익 낼 욕심은 가지지 마시고요. 15,000원 정도 왔을 때 그냥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튜브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바스 헬스케어 요즘에 또 핫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현재 5,200원에 참 어려운 자리에서 매수하셨네요. 5,200원의 비중이 얼마나 되죠? 비중 10% 대응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혹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종목 자체가 이런 종목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지금 상담을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이런 식. 지금 윗꼬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잖아요. 주가에서는요. 윗꼬리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편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많은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 정설이에요. 왜 그러냐? 장중에 플러스 20% 갔다가 마이너스 10%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종목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장중에 탄력성이라고 하죠. 반등의 폭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시면 안 돼요. 아마도 이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같은 종목은 정책주,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날 이렇게 보시면 이날도 거래가 쫙 들어왔다가 윗꼬리 맞고 떨어지니까요. 이 종목으로 수익 보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200원에 매일같이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요. 그냥 5,200원에 팔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다. 이 종목은 쭉하니 오전부터 올라갈 때 기다렸다 팔지 마시고 그냥 지정가 매도라고 하거든요. 지정가 매도 자리에서 5,200원에 매일 걸어 놓으시고요. 그냥 매도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정책주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주책 콜콜콜 여러분들 많은 종목 상담해 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시장이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반등이 줄 때 항상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항상 조심조심하게 대응하자라는 마지막 멘트 남겨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